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험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임재영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쑥스러운데 반갑습니다. 현재는 나우 손해사정 법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사직을 맡고 있고, 현재 회사는 이제 서울, 부산, 전주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 가족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네.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되게 생소한 직업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정확하게 뭐하고 돌아다닐지 모르시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떼인 돈 받아들이는 일수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고요. 변호사와 검사 역할이, 이제 검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어, 변호사분들은 공격,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이제 가입자분의 돈을 덜 지급하거나 안 줬을 때 저희가 그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손해사정이라 부르고,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의 보험금을 지키고, 지금은 의뢰인 소비자 편에서 보험금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업이라고 하는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험금을 의뢰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실제로 많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다 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아예 몰라서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보험사에서 이렇게 이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 중에 요만큼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저희가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고, 많다 적다라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을수록 좋지만 근데 많을수록 많이 버시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안 줄수록 저희가 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좋은데, 이런 세태가 좀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너무 보험금을 안 주나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받는 건 어쨌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객분들이 좀 기쁜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분이 좋다가도 의뢰인분 연락이 오면 큰 병에 걸리시거나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보험금이 나오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돈까지 안 나오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출근은 몇 시에 하세요? 사무실에 한 7시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7시에 갔다가 한 11시 정도까지 있는데, 제가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좀 특별하게 취미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일을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주간에는 저희 가족분들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제 업무를 못 하거든요. 거의 빨리 가서 하거나 늦게 끝나고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이 강명이었었어요. 근데 그쪽에는 차가 없으면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 영등포 구청 쪽으로 이사를 가서, 사실 저희 집이랑 완전 가깝거든요. 저를 위해서 이사 간 건 아닌데 어쨌든 되게 가까워져서 저 매우 행복하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Next stop 목동 컴플렉스 홀. 밤에 기분 좋을 때는 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거든요. 딱 봄, 가을에는 땀 안 흘리고 에코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다닐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보험회사 다닐 땐 서울에 다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지하철 타고 다녔고, 아예 차를 서울에서 운전 아예 안 했었거든요. 뚜벅이의 삶이 저한테는 좀 더 익숙하다고 할까나. 근데 여기 영등포면 네. 좀 약간 여의도도 근처잖아요. 네, 맞아요. 벚꽃 피면 좀 출퇴근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강명에 출퇴근할 때 그 안양천 벚꽃로가 옆에 다 보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하고 끄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바쁘게 보내가지고 벚꽃을 보러 갈 사람도 없었지만,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면 다 어두워져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못 보지만 저희 함께하는 저희 나우 가족분들 아니면 구독자 여러분, 저희 회사 근처에 예쁜 벚꽃 명소들이 있거든요. 같이는 못 걷지만 알아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보통 어떤 직업이든 좀 바쁘잖아요. 오늘 일정도 많이 바쁘신가요? 사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고 나셨던 분들이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주말에 좀 궁금하신 게 많으셨던 분들이 월요일 날 오전에 계속 연락을 주로 주셔가지고, 상담 업무를 전 월요일 날 오전에 하려고 일정을 빼놓고, 오후에는 저 사무실에서 오늘 내근하고, 저녁에는 진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 상담이 있어서 이따 갈 예정인데, 이따가
지하철 타고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만나는 분은 파주에서 일하시고 집이 진접이라고 하시는데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한 2주 전부터 좀 상담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거기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제 같이 하는 그 파트너 직원분하고 같이 가려고 해서 오늘 가게 됐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손해사정사 하면서?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 환자분의 치료를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울산에 계신 분이셨는데 파킨슨 병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뇌가 점점 타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이신데 갑작스럽게 점점 악화되면서 아예 몸을 못 내쉬는 어머니 6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 간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휠체어를 미는 것도 힘들고 아버님도 연세가 점점 있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디스크도 오시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보험 가입해 놓으신 게 잘 있어서 좀 억 단위로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결국에 어쨌든 저도 수익률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아버님이 자긴 더 이상 케어를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셔야 되는 단계셨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나 자기 힘적으로나 그 보험금을 통해서 요양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이제 치료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자원이 마련이 잘 돼가지고 그게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수임료 같은 건 보통 보험금의 퍼센테이지로 받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실제로 지급된 손해사정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좀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정해서 고정적인 보수를 예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형화할 수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고지 의무라고 해서 그런 걸 잘 안 지켜서 계약이 날아가고 보험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보험금이라도 받냐 아니면 계약도 살리냐 이런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약마다 조금씩 요율이나 보수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고객분들도 본인들이 다 가입한 보험금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저희한테 수임료를 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막 기턱대고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적정선에서 조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왜 출장이 잦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험회사에 소속됐을 때는 각 지역마다 담당자들이 있어서 담당 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일할 때 뭐 영등포, 부천, 인천, 뭐 부산 이렇게 맡은 섹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험금 못 받으신 분들이 다 저희 동네만 살고 계시나서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여수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여수도 아마 이번 주 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버스에서 이렇게 사고 나셨는데 버스에서 구르셔서 지금 전신 마비가 되신 그 환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여수에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출장을 많이 가셔가지고 사무실에 별로 안 계십니다. 솔직히 책상이 조금 화려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 책상이 화려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이런 느낌의 키보드를 쓰는데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제가 세종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수분께서 10만 원 넘는 걸 사주셔가지고 거의 평생 쓰지 않을까. 마우스는 인체공학적인 업무 효율을 위해서 약간 제가 장비충이라고 할까,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분수에 안 맞지만 좋은 걸 쓰려고 한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침대, 잠잘 때, 그리고 일할 때 책상인데 그래서 제가 의자도 좋은 걸 샀어요. 여기에 카메라는 왜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요거도 있는데 제가 또 뭐 한다 하면 일단 뭔가 사놓고 봅니다. 요즘에 액션캠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차도 이렇게 뭐 하는지 이렇게 감시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관리비 이건 뭐예요? 제가 월말이라서 사실 여기 영등포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강명 사무실 제가 3개 호실을 쓰고 있었어요. 관리비는 아직 계속 나간다. 여기가 좀 커서 좀 많이 나가고 여기가 작은 호실들이 좀 이렇게.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사무실이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다 임대료가 나가는 거라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임대료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보생명이라는 쪽에 교보보험심사라는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취업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보상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준비하고 한번 떨어지고 시험에 취득하고 뭐 경력이나 뭐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정식으로 자격이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학으로 따시는 분도 계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과목을 준비해서 장기 보험, 의학, 배상, 그리고 자동차 이런 4가지 크게 분야를 해서 신체 손해사정사라는 걸 딸 수가 있거든요. 시험이 막 이렇게 사법고시처럼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보통 1, 2년 정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다른 분들은 뭐 동차 합격이라 해서 1년 미만으로 따는 분들도 계세요. 보험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신가요? 매년 거의 수백 명씩 붙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분들 모여있는 단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67명 이렇게 계시고 실제로 여기 참여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잘하시는 분까지 하면 1000에서 2000명 정도 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계신 손해사정사무소는 직접 개업하신 건가요? 제가 사실 처음에 세종에서 자취하면서 이렇게 사수분께 배웠을 때는 어디 들어갔던 것이고 제가 그 다음에 보라매 병원 앞에서 제가 개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강명역 KTX역 앞에 가서 다시 이사를 갔다가 그때 이제 법인을 같이 하게 되었고 거기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영등포로 오게 돼서 현재는 총 20분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개업해서 있던 시기는 한 2년이 안 돼요. 색다르게 지방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느꼈던 것은 뭔가 우리 업에서 서로 배우고 나눌 게 많은데 그런 게 쉽지가 않다 해가지고 제가 교통이 편한 강명역에다가 교육장을 한번 오픈을 했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만난 많은 분들이 있었고 내가 이 A는 잘하지만 B는 잘 모르거나 못하거나 이런 걸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많은 장점을 가진 그 전문가분들 만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해서 좀 많은 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희 업무 가이드북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실제로 외근 갔을 때 업무를 많이 하는데 바로바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때 뭐 컴퓨터로 찾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업무할 수 있게 저희 모든 가족분들께 나눠드리는 업무 가이드북이고 이거 속지는 어떤 거예요? 속지는 대회비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모아온 자료나 이걸 한 번에 편집해서 같이 하는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업무 가이드북이다. 비매품입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 같은 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뭔가 급여 같은 것도 수당 체제라서 수당도 높게 하고 있고 영상을 촬영해서 강의를 만들거든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 강의화해서 공유하는 사례 공유 있고 저희가 자체 전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많이 해놔서 업무를 처음 하시더라도 바로바로 습득해서 내가 안 해본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고 영업적인 활로도 같이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리점 강의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촬영하시는데 기분이 혹시 어떠세요? 본격적으로 저를 이렇게 막 찍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거는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될 때 제가 어떤 데 갔을 때 저를 알아보고 저 사람 그 사람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왜냐면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뭔가 의뢰를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건 보험회사가 나쁜 거 아닌가요? 물론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보험회사도 주지 말아야 될 보험금을 지켜야지 보험료를 안 올릴 수가 있는 거라서 되게 정당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보험사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했을 때 저희는 의뢰인분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있을 뿐이지 전 절대로 보험사가 나빠서 그걸 안 준다고 생각하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프지도 않은데 합의금 많이 받고 입원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는 나쁘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나쁜 것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 밑에 건물에 이제 라운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회의실도 빌릴 수 있고 미팅 같은 거 있을 때 좀 여기 와서 하거든요.
본인의 약점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도 잘 못 어울리는 게 술을 잘 못 마시고 술 마시는 걸 좀 싫어해서 좀 그런 문화를 잘 못 어울렸었거든요. 술 한번 사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만나야 되는데 좀 사람들하고 교류가 잘 안 되고 업무 시간 내에서만 딱 일하고 해서 저 나름을 좋아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회사 다닐 때는 조직에서는 예쁨을 받지 못했다. 지금 하는 개인 사업이고 다 각자 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회사가 법인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더 좀 교류도 하고 속 얘기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다행히 저희 같이 하는 대표님께서 그런 걸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저는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3명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삶을 갈아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솔직히 자부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셋 다 뭐 보통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뭐 연휴 다 일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회사 좋은 회사 많지만 저희 회사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런 3명의 인프라가 계속 녹아져서 계속 발전하니까 사실 그 어떤 회사보다 정말 강점이 있지 않을까. 혼자서 제가 일하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 다 가져가니까.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에는 한계치가 있다라고 느꼈었고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하면서 좀 늦더라도 다 같이 멀리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사 하면서도 네.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결국에는 돈이에요. 제 의뢰인분의 보험금을 받냐 못 받냐인데 못 받거나 덜 받게 했을 때 사실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받고 싶은데 못 받게 되면 상대방의 실망감을 제가 겪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어떤 분들한테 이게 삶의 희망 마지막 끈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사실 누가 와도 못 받는 케이스인데 제가 그걸 못 받는 순간에 점을 딱 마침표로 찍어버리면 제가 약간 가해자가 된 기분이라서 죄책감도 들고 가끔 가다가 주말에 밤에 자다가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들 때 힘듭니다. 사실 솔직히 그럼에도 보람이 있을 때는 있으니까 뭐 10번 좋다가 한 번 안 좋은 걸로 좀 제가 작아지기보다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저희 같이 하는 가족분들이 응원도 해주고 같이 하니까 또 힘이 나지 않나.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혹시 뭐 추천하시나요?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돈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 있고 정말 장점이 많은 직업인데 사실 이 자격증이 요즘에 은퇴나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학원가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의 보험금을 받는다는 게 못 받으면 그냥 못 받고 말지 이런 보험금도 있지만 정말 누군가에게는 내 돈을 20년, 30년 동안 내면서 정말 어렵게 번 돈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정말 그 보험금이 그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하면 그 사람의 보험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거 한번 따볼까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보험금을 내가 다루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주변에는 안 합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2025년도 목표는 제가 뭐 회사를 맨날 경영하고 살았던 건 아니니까 지금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같이 하는 분들이 더 잘 되게끔 하는 게 제 2025년도 목표입니다. 지금 총 저까지 해서 20분 정도 같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이분들이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분들의 성장이 제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손해사정사로 목표는 보험금으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다 놓치지 않고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앞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물론 보험회사에서 나빠서 보험금을 안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도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보험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께도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제가 또 한국 손해사정사회라고 거기서 제도 개선 위원을 맡고 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제가 참여하면서 했던 게 소비자 선임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저도 했는데 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은 분들께 제공하고 싶어서 대의적인 목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나우 손해사정이라는 회사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제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꿈꾸는 분들이 제대로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보험금을 못 받거나 안 받는 분들만 이 직업에 관심이 있지 살면서 전혀 관심 없어도 되는 직업이긴 하거든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됐다면 전 그걸로 당분간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제 삶을 살아보면서 성장 계속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